이 QQQ 이게 30분 차트에서 보시면 내려오면서 볼륨 싫고, 근데 뭐 볼륨도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 여기서 이렇게 볼륨이 요렇게 하고 내려와서 다시 지지받고 올라서 저항받고 내려서 다시 올라서 내려서 왔다 갔다 하죠. 그럼 이거 뭐야? 이게 삼각수렴이지 뭐야? 그러면 삼각수렴이 하방으로 내려갈 때는 사실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기가 더 쉽거든요. 근데 어쨌든 아직은 버티고 있어요. 버티고 있는데 여기 갭이 필 됐다는 거지. 갭이 필이 됐고요. 갭이 필이 돼서 여기 딱 찔러서 베어가 밀어 넣었는데 훅 튀어 올라갔어. 근데 힘이 없는 것도 이유가 지금 너무 안 쉬고 올랐으니까 이제 내릴 때 됐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내리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뭐 하방으로 베팅까지는 아니어도 익절하는 물량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 밤에 그 상승 트렌드로 돌아섰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트렌드 자체는 상승으로 돌아섰어요. 그러니까 하방이 더 이상 아니야. 그러니까 눌린다고 해도 그 눌림 폭이 막 너무 클 것 같다라는 두려움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50%, 여기 363, 그러니까 피보 61.8을 가려다 못 가고 이제 50%이 피보 라인을 챌린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챌린지 하는 게 요 상승분 전체를 봤을 때 여기 전체를 봤을 때 그어놓은 피보에서 그러니까 50% 이상 상승을 했죠. 그리고 이치모쿠 클라우드 요 상단으로 빠져나갔다가 이제 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눌리면서 눌림폭이 이 차트가 만약에 상승 트렌드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는 이거 저점을 또 깨는 거 아니야? 이런 공포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은 일단 그런 공포는 없어요. 뭐 이렇게 하려면 진짜 훅 밀어내려서 여기를 뚫고 가서 막 이렇게 또 이런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공포는 없어요. 그리고 여기 이걸 일봉으로 바꿔서 보면 이렇게 매물대 지지가 있죠. 이렇게 지지가 있으니까 내려도 천천히 밀려내리지 훅 빠지고 이렇게는 하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 RSI는 일봉에서 과매수 구간으로 돌아갔다가 아직은 과매수 아니죠. 분리시 구간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빠꾸에서 내려오고 있어요. 그럼 살짝 밀렸다가 다시 돌아 올려주면 또 뭐 장이 갈 수도 있는데 지금 변동이 너무 크니까 그리고 이제 내일 또 나오는 지표들 오늘 나오는 지표들 같은 경우에는 뭐 고용률 나왔죠. 안 좋게 나오지 않았어? 좋게 나온 것도 있고 안 좋게 나온 것도 있던데 그러니까 잡 클레이밍 같은 경우에 또 늘었대요. 뭐 어저스팅 하나 보지. 그리고 퍼스널 스펜딩은 줄었어. 기대치는 0.5였는데 0.2야. 저번 달에는 2.7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퍼를 닫는 거야. 인플레이션도 크고 그런데 컨티뉴잉 잡리스 클레임은 또 줄었어요. 그게 두 바퀴 돌면 못하는 걸로 2년 잡 클레이밍 하면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또 시카고 PMI는 좋아.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 자체가 뭐 나쁜 거는 아닌 것 같아. 그런데 또 내추럴 가스 스토리지 이거 보면은 이게 아직은 그러니까 저번 주 발표에서는 마이너스 51 빌리언이었는데 이번에는 26 빌리언이니까 그거보다는 나아진 것 같긴 하지만 예상치보다는 그러니까 이게 원래 내추럴 가스가 내려야 되거든. 더 늘었으니까. 근데 푸틴이 루브라로 뭐 폐하지 않으면 안 판다. 배째 이렇게 나오니까. 그리고 이제
내일이 좀 걱정이 돼서 미리 익절할 물량들 익절하고 단도리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unemployment 나오지? non-farm payroll 나오지? hourly earning도 나오는데 뭐 이거는 그리고 government payroll 뭐 이것도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manufacturer PMI 이건 중요하죠. 내일 나올 지표들이 좀 그리고 이제 5일 리그 카운트 나오고 그러니까 단둘이를 해 놓는 정도? 그러니까 양쪽 다 보고 있어서 오늘도 그냥 이러다 말 것 같은데 오늘도 그냥 짧은 캔들에 아래 위 치다가 그냥 지는 있는 대로 다 빼놓고 오늘도 이러지 싶어요. 이건 다 방향성이 지금은 트렌드 자체는 돌아섰지만 방향성 자체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예 나는 익절할래. 그래서 익절하는 물량 빠지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한 가지는 이제 그 패시브 펀드 퍼체이싱은 아마도 끝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밤에는 내리면 누가 사서 쳐 올려줄 사람이 없어. 그게 그렇게 생각하니까 저도 이제 익절할 물량들 어제 어제 막 샀어. 그냥 아침에 장 열기 전부터 해서 막 후다다다다닥 다 팔아서 익절할 거 익절해서 챙겼어요. 그래서 내리던지 올라가던지 그렇게 큰 타격 없게 이렇게 포트폴리오 좀 정비를 했어요. 정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치모쿠 클라우드 저는 그냥 이치모쿠 클라우드는 사실 뭐 일봉 정도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치모쿠 클라우드는 일봉 밑으로 보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치모쿠 클라우드에서 이렇게 음운을 뚫고 올라갔죠. 이렇게 매물대를 뚫고 올라가서 눌리는 모양인 거고 여기 뒤에 오는 이 후행선이 이 주가가 흐르는 이 라인보다 위쪽으로 뚫고 올라왔죠. 그러면 트렌드 자체는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바뀌어 간다라고 바뀌는 시그널이다. 근데 뭐 이렇게 너무 빨리 올라온 다음에 이렇게 돼갖고 이 급하게 먹은 거에 대한 소화를 해야 하는 분량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 피보를 요거를 지워서 이번에 오른 거에 대한 피보를 그려볼게요. 클리어. 그래서 요번에 올라온 피부만 한번 그려서 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제가 상승으로 일단 돌아섰으니까 내림폭이 온다고 해도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 어디까지 이제 문제는 어디까지 만약에 눌리면 어디까지 볼 수 있느냐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여기를 깨면 안 되겠지. 358.71 그리고 여기 이렇게 플랫인데는 보통 지지나 저항이 생겨요. 361에서 358 사이 그쯤에서 지지를 한번 받아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얘도 어쨌든 외봉 외봉이니까 한 번 더 테스트할 찬스가 있다는 거죠. 그럼 다음 주 월, 화, 수 뭐 이렇게 그 중에 찬스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내일 해서 얼만큼 밀어내리느냐 내릴 거면 아니면 그냥 이렇게 이러다 말 거냐. 뭐 그거는 미스터 마켓이 알아서 해주고 우리는 보여주는 시그널을 보고 팔로우스를 보고 따라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그러면 만약에 베어리시 시나리오라고 생각한다면 이번 주 다음 주에서 눌림폭이 있다 생각하면 어디까지 내릴 수 있을까? 맥스가 50%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뭐 처음에 원래 요쯤 갔을 때 요쯤까지 밀려줄 거라고 생각했던 자리가 이제 345 여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50% 자리였어요. 그래서 여전히 여기까지는 눌림폭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너무 많이 확 힘좋게 올라가 줬기 때문에 그럼 눌림폭이 좀 작다 생각하면 350. 이건 눌렸다고 생각할 때. 그런데 트렌드 자체가 일단은 이렇게 하방 트렌드로 내려오던 걸 요날 바꿨어요. 요날 찍고 올라오면서 바꾸게 됐어요. 그러니까 월요일날 트렌드가 바뀐 셈이죠. 근데 이게
그러면 지금 이 트렌드가 계속 유지될 건가? 그거를 이제 보면 되는 거겠죠. 뭐 올라왔다가 한 번에 안 하고 다시 밑에 확인하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렇긴 한데 어쨌든 힘은 좋다. 힘은 좋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는 또 한 가지는 제가 너무 자꾸 위쪽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해지를 해도 막 그 적극적인 해지를 안 하는 이유가 장은 결국 올라서지 않나. 근데 요즘엔 너무 이게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저도 어,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사실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하고는 있어요. 그리고 이제 확증 편향에 빠지지 않으려고 지금 내가 MACD를 찾는데 못 찾는 거야. 내 MACD를 못 찾는 거야. MACD 히스타그램이 제일 빠르다고 했잖아요. 시그널이. 어쨌든 불리시한 힘빨 자체는 내 살짝 급하게는 아니지만 살짝 내리꽂기 시작했다. 여기서 이걸 치고 저 위쪽으로 더 올라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 얘가 이렇게 됐다가 다시 돌아 올라와야겠죠. 그래서 200선을 클레임을 하든지 376까지. 근데 그렇게 못하고 오늘 그제 정고점을 뚫지 못한다면 어제 그제의 정고점을 뚫지 못한다면 여기 이렇게 이제 오늘 눌리죠. 눌렸다가 다시 밀어들어서 그때 이제 200선이 따라 이렇게 휘죠. 휘면 반등해서 200선의 저항을 맞고 내려올 건지. 일단은 얘는 외봉이에요. 외봉이어서 좀 밀려도 다시 위쪽으로 상방으로 볼 수 있는 찬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내렸다가 여기까지 진짜 밀렸다가 올라가서 찍을 건지 아니면 이렇게 해서 그냥 여기 갭필 했으니까 여기 이쯤에서 지지 받고 있다가 꼭지를 확인하고 올 건지. 그리고 제가 그 그림 올려드린 거 이거 요거처럼 이렇게 만약에 376을 클레임하게 되면 두 번째 봉이 더 높은 쌍봉이 생기죠. 그렇게 됐을 때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쌍봉 요 자리를 깼을 때 헤드앤숄더를 브리크아웃 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사실은 선을 요렇게 긋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매도라고요. 그건 이제 빠른 매도가 되겠죠. 그런데 차트 자체에서 이제 셀 시그널로 보는 거는 여기까지 와서예요. 여기까지 와서. 지금 만약에 이번에 올라가는 게 이제 오늘 이렇게 해갖고 눌렸다가 다시 올라가면서 확인하는 자리가 더 낮으면 어제 그제 고점을 넘지 못하는 더 낮은 봉을 만든다면 그러려면 조금 더 내려갔다가 올라가든지 하겠죠. 지금 너무 거의 플랫인 상태니까. 근데 그러면 이제 위커프 패런에서 보이는 이런 모양이 나올 수도 있고요. 어쨌든 쌍봉을 확인은 하긴 할 거다. 찍먹 부먹 두 번씩. 그러니까 이렇게 돼갖고 만약에 오른쪽이 낮은 봉이 나온다면 요게 깨지는 자리를 빠르게 깨지는 자리를 첫 번째 봉과 봉의 골짜기 두 번째 봉을 만들어 올라가기 전에 그 골짜기에 고 지지선을 깼을 때 이제 셀 시그널로 본다. 근데 요게 요 위거프에서 여기 가운데 이렇게 들어온 패턴들이요. 이거는 이제 임펄스한 패턴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크게 그리면 이 모양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 모양이 나오는 거고 여기에서 얘는 요 자리가 되는 거고 얘도 요 자리. 결국엔 같은 자리예요. 같은 자리인데 그 봉의 높낮이에 따라서 이거 더 높으니까 더 가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제 그럴 때는 쌍봉이냐 외봉이냐 구분할 때 이 A에서 요 S 요 D보다 이 A 봉에서 C 봉까지의 거리가 더 크면 그러면 또 계산법이 달라져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 참고해서 보시라고. 왜냐면 밑에서는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갖고 하면 올라갑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제는 어쨌든 단기적으로 상승을 해서 단기적인 파동의 픽처럼 보이는 곳이 왔으니까 요거 참고해서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잘 버티고 있네.
막 빠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어차피 나중에는 오를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뭐 그 익절하는 물량이 나오긴 했어도 잘 버티고 있어요. 잘 버티고 있어요. 잘 버티고는 있지만 막 치고 올라갈 힘마저는 되지 않는 거지. 그리고 이제 5분에서는 여기 요 데크 났네. 데크 났는데 이게 이렇게 데크 나가서 내려오면서 이렇게 또 한번 돌릴 때 이 저점보다 또 조금 높은 데서 돌려주면 좋겠죠. 이렇게 내릴 때는 이 밑에 회색 음영으로 보일 때 볼륨이 컸다가 반등해서 올라가고 나서 다시 내릴 때 볼륨이 커지면서 내렸죠. 그리고 내리고 나서 다시 다져지고 그러면 또 올라가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반등에 볼륨이 작게 이렇게 쫄쫄쫄쫄 올라간다면 또 저항선을 맞고 여기 이제 매물대 저항이 생겼잖아요. 요 짧은 시간에도 여기에 그러면 여기 매물대가 이제 또 이평선이 가로막으니까 그러니까 366.21, 뭐 366.26 여기까지 클레임해서 여기에서는 힘겨워 하다가 다시 바닥을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볼린저 밴드 벽으로 제가 설명드렸던 게 이 볼린저 밴드 벽으로 봤을 때 분리시 하려면 이 벽으로 딱 이게 벽으로 딱 붙으면서 입이 찢어져야 되는데 얘는 여기서부터 출발을 했다고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쫓아 올라가서 볼벤벽에 닿았어요. 볼벤벽에 닿았으면 이제 중간에서 오는 선 리클레임을 하러 클레임을 하러 갈 수 있겠죠. 그러면서 눌림폭이 생기는데 오래 버틸수록 이 선이 따라 올라오니까 그러면 조금 더 높은 가격에서 딛고 다시 만든 고점을 테스트하러 가겠죠. 사실 지금도 나쁘진 않아요. 이렇게 밀렸다가 툭 쳐서 200선까지 클레임을 했다가 뭐 푸틴이 갑자기 마음을 바꿔먹거나 뭔가 정말 괜찮은 해자가 생긴다면 뭐 그냥 가는 거지 뭐. 그냥 가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쨌든 일봉에서 30선이 하향하고 있죠. 30선이 하향하고 있기 때문에 트렌드 자체가 하방이다가 이렇게 올라온 모멘텀의 힘이 주가를 이동하는 힘 자체가 상향으로 돌아선 상태예요. 그리고 이렇게 상향으로 돌아서서 여기서 위쪽 상방에서 버텨주면서 눌리던 올라가던 다시 눌리던 하면서 요게 들어 눕겠죠. 이렇게 평평하게 들어 누웠다가 주가가 하회하지 않으면 뭐 하회했다가도 다시 잡아갖고 끌고 올라갈 수 있는 상승이 생기면 이평선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차트 자체가 우상향하는 차트로 지금 아직은 역배열이니까 아직은 역배열이죠. 그러면 이렇게 주가가 계속 끌어올려야 30선이 200선을 골드 크로스 내면서 정배열인 차트로 바뀌겠죠.